자율성이 그 사람의 포텐셜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. 자율적으로 일을 맡긴다라는 얘기와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업무가 완전히 됐는지를 통합된 결과를 확보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. 업무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, 미팅을 마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과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. 미팅을 마칠 때나 또는 업무를 지시할 때나 모두 다 중요한 얘기 같은데, 저는 이거를 TAD라고 표현을 합니다. T는 태스크예요. 태스크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. 두리뭉실하게 야 이거 뭐 이거 저거 해야 돼 알지? 라고 하면은 모르죠. 그 사람이 엉뚱한 걸 해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. 태스크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는 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듯이 뭐 진짜 시시콜콜 막 다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완벽하게 이해할 정도로는 구체적인 태스크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게 뭐 글로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. 그 사람이 진짜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. 그 다음에 A는 assignee입니다. 담당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고, D는 듀데이트입니다. 듀데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업무든지 마감 일정을 가지고 하지 않는 업무는요, 뒤로 밀릴 가능성이 거의 90%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다른 일들이 있는데 이 업무 자체의 데드라인 자체가 없으면요, 다른 걸 먼저 하게 되거나 이 업무에 대해서 잊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데드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할 때 디펜던시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때까지 끝마쳐줘야 이 일을 토대로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고, 이런 디펜던시 관계가 생기는데, 듀데이트 설정이 안 되면은 그 디펜던시 관계들이 조금씩 밀리면서 뒤로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굉장한 일정의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생기거든요. 이거는 디펜던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, 일정을 정해놓고 일하는 것과 정해놓지 않고 일하는 거는 목표 설정 관점에서 업무의 그 생산성에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부득이한 사정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듀데이트를 설정을 일단 먼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. 제가 지금 TAD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A, assign 부분을 제가 건너뛰고 지나갔잖아요. 이 assign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태스크를 하는데 적합한 사람한테 어사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어사이니가 있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책임감을 줬다라는 얘기고, 그 사람도 그 책임감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. 일이 끝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일 거잖아요.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이 어사이니를 설정할 때 흔히들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. 보통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쭈뼛쭈뼛 하다가 저랑 A씨와 B씨가 같이 할 겁니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과장급이야. B씨가 뭐 대리급이면은 저와 B씨, B대리, C대리가 같이 할 겁니다. 이런 얘기가 그냥 내가 B씨 리소스를 쓸 거니까 알고 있어라 차원이면은 괜찮아요.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둘 다 비슷한 과장급이야. 레벨이 비슷한 사람이야. 저랑 B 과장이 같이 할 겁니다.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경우는 망하는 케이스예요. 이 일 그럼 책임자가 누굽니까?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이 B 과장과 제가 같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할 겁니다. 뭐 이런 되게 불확실한 얘기를 합니다.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, 그러니까 좋은 시절일 때는 도와가면서 잘해요. 뭐 내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네가 이거 좀 도와줄래? 하면서 막 이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. 근데 바빠지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은 회의를 들어갔는데 그 담당자가 안 들어와 있어요. 왜 그 담당자 안 들어오셨나요? 라고 연락해보면 나는 누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, 서로 간에 핑퐁 치고 떠넘기기가 발생합니다. 어사이니가 2명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일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일을 할 생각이 없다 라는 얘기랑도 동일하다고 봅니다. 나는 한 놈만 물은다, 한 놈만 팬다,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책임자는 한 명을 할당하는 게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감독이 있는데 이 팀을 누가 관리할 거냐 이랬는데 감독 2명이 와서 관리합니다.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겠죠. 이 감독이 체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체력 훈련을 막 하고 있는데 다른 감독이 옆에 와가지고 전술 훈련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컨플릭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그럼 당연히 업무 효율은 떨어질 테고, 업무 효율 측면도 그렇고 경기에 졌어, 계속해서 결과가 안 좋아, 그럼 어떤 감독한테 책임을 묻고 질책을 하겠습니까? 2명이면은 서로 간에 얘기하겠죠. 전술훈련 더 많이 했으면은 괜찮았는데 얘가 체력훈련 해가지고 전술이 약해서 졌어요. 얘는
체력 훈련을 해야 기본적으로 압박이 되고 수비가 되고 할 텐데 전술 훈련에 집중해서 체력이 딸려서 졌어요. 이러면은 책임 소재가 너무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일도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. 어사이니를 설정할 때는 한 명에게 책임을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게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라는 거고, 아까 제가 첫 번째 든 예에서처럼 뭐 과장 한 명이 대리 두 명을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. 그런 경우에도 굳이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그 A 과장이 오너십을 가진 담당자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. 그 안에서 서브태스크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그 권한 하에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겠죠. 근데 어사이니 단계에서 누구랑 누가 같이 일할 겁니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저는 제 책임을 조금 줄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사이니 설정에서는 한 명을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다시 정리해보면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TAD가 중요하다. T는 업무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는 레벨의 태스크, 그 다음 A는 어사이니,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합의, 그 다음에 마지막은 듀데이트, 이걸 언제까지 지키겠다. 예,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